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먼저 확인해 보시죠. 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득이나 초과 상황 등의 탄핵 사유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 리스트 연출했던 지적에 대한 입장 있으실까요? 네, 오늘 재판에서도 별다른 얘기 없이 출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넘겼었죠. 김문기 모른다. 이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관련된 발언들도 들어보시죠. 2014년 4월 22일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예, 오늘 재판 상황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백현동 부지를 4단계나 종상향해서 문제가 됐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보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가 받은 사람이 오늘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 용도 변경 질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은 지자체 의무에 반영해야 하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용도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실제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귀시에서 저게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공문을 이재명 당시 결재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보고를 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검사가 이 증인으로 나온 이 당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에게 오늘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이재명 대표에게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업무 보고를 했다. 이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용도 변경을 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당연히 했겠죠. 그죠? 이렇게 오늘 증언을 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이 이게 14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심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전까지는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심리가 있었고 이제 국토부가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 부분에 대한 심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핵심적인 그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이제 김문기하고 이제 국토부 관련한 용도 변경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선고를 위해서 재판이 거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재명 대표 한 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공문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보면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이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국토부 아까 공문 보면요. 이거 의무조항이 아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건 혁신도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거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안 해주면 직무유기랄지 이런 걸로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공문이랄지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회신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 이거 관련해서 전모 씨가 그 당시에 주거환경국장이 와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신 내용이 왔었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회신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알았느냐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본인은 대면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면 보고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못 봤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내용을 공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국장의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백현동을 왜 그렇게 용도 변경을 해줬냐 이런 것들이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판이 올해 진행 중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재판장에서 직접 신문을 했다고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실무 과장한테 혹시 국토부에서 압박을 주는 걸 느끼지 못했냐 이렇게 이 대표가 직접 담당 실무자 과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실무자 과장이 압박을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답을 현장에서 이 대표가 직접 물었다고 해요. 예. 근데 저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인 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저런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전에 성남시가 물어봤습니다. 응?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된다는 그 조항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조항은 혁신도시특별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토부에서 그 성남시에 대해 얘기하는 게 혁신도시특별법을 따르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 지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그 지방 뭐 무슨 어떤 그 도시계획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좀 애매하니까 성남시가 국토부에다가 물어본 거죠. 이게 혁신도시특별법의 적용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남시 도시계획지구의 적용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건 혁신도시 이게 아니고 성남시 도시계획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귀시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공문에 이게, 다 써 있는데요.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당시 주거환경과장이 그거를 보고를 해야죠. 보고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걸? 왜냐하면 이건 시장님 권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저거를 뭐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나는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공문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선거법 재판이 지금 이제 속도가 좀 붙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김문기 모른다는 심리를 이제 끝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총선이 4월에 있잖아요. 그 전에 1심이 나올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이 대표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담당자 과장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 유창훈 판사의 어떤 그 논리나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의 결과는 유죄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그 유죄의 정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예. 지금 상태에서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의 혹은 또 금고형 이상을 줄 것이냐. 유죄의 수준에서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시기의 고민은 아마 이제 2월 말하자면 인사이동 이전에 이것을 해주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그게 달려있는 문제고 실제로 보면 유죄인데 재판부가 이 유죄를 어느 정도 양형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를 결정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법원이 정무적으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근데 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판결은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토론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